민선 8기 취임 100일 공약사항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기자회견문을 발표문을 먼저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언제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제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일 민선 8기 제천시장으로 취임하여 지역의 번영과 맡은 바 책무를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짧으면서도 긴 100일이라는 시간은 저에게는 설렘과 동시에 기대와 걱정이 함께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를 신속히 파악해야 됐고 주요 현안 및 사업을 점검하며 제천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게 용기와 격려, 큰 믿음을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100일을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임 100일을 맞아 시정 브리핑을 통하여 그동안의 시정 성과와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발표하고 우리 시 현안인 경찰병원 분원 유치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취임 후 100일 동안 주요 시정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시정 비전을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으로 정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부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제천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러한 시정 비전과 방침을 기준으로 5대 분야 49개 공약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이는 잠시 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후 저는 투자 유치와 체류 관광객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친절하고 생산적이며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준비하여 왔습니다. 아직 그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드리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4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절차의 적극 추진과 함께 국내 대표식 육가공 제조업체인 주로 왕산 사람들과 350억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여행업협회와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파라과이 과일아주 통상장관과 국제교류 협력 MOU를 체결하고 소통행정을 위한 17개 읍면동 순방, 22개 기업인 초청 간담회 개최, 18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개최,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 그리고 오늘 폐막하는 2022년 한방바이오 박람회 성공 개최 등으로 민선 8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천시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공약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은 당초 59개의 사업에 대하여 3차례의 공약 사업 검토 보고회를 거치면서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실행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각계의 전문가와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5대 분야 49건의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민선 8기 임기 동안 소요 예상되는 투자액은 총 1조 4,985억 원 규모가 되겠으며 재원별로 분류하면 국비가 2,077억 원, 도비가 1,492억 원, 시비가 2,585억 원이고 민자 유치 예상액은 8,831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 국회의원실과 충북도와의 협업 그리고 중앙부처 인맥을 활용한 정부 예산 확보와 공모사업 확대를 통해 한정된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열정적인 투자 유치 활동과 전방위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할 방침입니다. 이제 공약 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방침별로 5대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희망찬 지역경제 7건, 7건, 머무는 문화관광 18건, 소외 없는 건강복지 8건, 행복한 선진농촌 7건, 똑똑한 생산행정 9건으로 구성되어 총 49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희망찬 지역경제는 국내외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1종 3조 원 투자 유치 달성, 제천 제4단 산업단지, 제5산업단지 조성,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공공기관 유치 등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의 공약 사업이 근간이자 최종 목표인 제1종 3조 원 투자 유치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 신설, 증설과 관광, 레저, 문화 등 민자 유치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임기 내 제 산업단지 착수, 제5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까지 받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인프라 구축 및 제천 무역진흥공사를 설립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정책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임기 동안 3개 이상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머무는 관광은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명품 관광자원의 개발 및 더 오래 머무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은 청풍호반 종합관광단지 조성,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 자연친화 용두천변 개발, 제천 시립미술관 건립 등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제천 관광공단 설립 등 18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풍광을 지닌 청풍호반에 다양한 체험 테마 관광자원을 확충하여 중부권 최고의 글로벌 종합 휴양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코로나 위기를 이기고 난 후 최근 회원이 급속히 증가한 파크골프 육성을 위해 파크골프장 3개 단지 조성 등 우리시 관광과 연계한 체류형 스포츠 시설을 건립하여 제천시가 전국 최고의 파크골프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 상권과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으로 용두천변을 개발하겠으며 제천 관광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천관광공단을 설립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 여러분이 고대하는 문화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시립미술관을 개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외 없는 건강복지는 시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생활 밀접형,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희망찬 복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공병원 유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경로당 무료 점심 제공 확대, 100세 시대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등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의 부족한 의료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것으로 의료원 유치는 사전 절차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공공병원을 또는 민간 대형병원을 임기 중에 꼭 유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번째, 행복한 선진농촌은 고품질 농산물 개발 및 보급과 유통 인프라 확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축산 분야 인력 수급 확대, 농축산물 유통혁신 체계 구축,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공급 확대, 종합 농기계 임대 사업소 설립 등 7건의 공약이 있으며 행복한 선진 농업 사업을 통해
농촌 사업을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 농촌 인력 수급 확대, 안전한 먹거리 제공, 소득 장목 육성 등 잘 사는 농촌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똑똑한 생산 행정은 보여주기식 소비 행정을 지향하고 시민 중심의 위민 행정 추진, 공직자의 창의력 증대와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추진, 적극적이고 똑똑한 행정 추진, 공정하고 생산적인 행정 추진, 국제화 행정 추진 등 9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똑똑한 생산 행정 사업은 내부적으로 행정의 내실을 위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 행정과 허가 행정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 분야 49개의 공약사업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에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전담 부서 및 전담팀에서 최적의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약 검토 과정에서 제외된 공약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에 미반영된 사업으로는 시민 중심의 시정평가단 운영, 학사 최병현 선생 기념사업 추진, 심장 뇌혈관 센터 설립 지원, 세명대 연계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청소년 의료복지 확대, 충북 공무원 연수원 연계사업 추진, 생활환경인프라 확충, 임산부 심리케어 서비스 시행, 도시재생사업 확대 시행, 약초박물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이미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거나 굳이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지 않더라도 시책사업으로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공약사업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관리 및 추진될 계획이므로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확정 발표된 민선 8기 공약사업은 저희 임기 동안 최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이며 브리핑 이후 제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매 분기마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공개하여 공약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공약사업 실행계획서는 제천시청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안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경찰병원 분원 유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병원 분원은 비수도권 경찰관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곳으로 경찰관, 소방관 이외에 일반인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시설 규모는 응급의학과와 건강증진센터 2개의 센터로 운영되며 23개 진료과 550병상 규모입니다.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뿐만 아니라 민간 환자의 진료와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보지 유치 공고는 올해 7월에 시작되었으며 전국 19개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제천시가 유일한 신청 지역으로 우리 제천시는 9월 14일부터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위하여 제천시 인구의 60%인 8만인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시작해 현재 10월 11일 10시 기준 5만 명을 넘겼습니다. 다 같이 한마음으로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대한 염원을 보여주고 있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 27일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발대식을 갖고 최명현 위원장을 주축으로 시민 중심의 분원 유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10월 셋째 주, 넷째 주에 부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부지 3곳을 선정할 예정이고 11월 중에 실사 후 11월 말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천이야말로 경찰병원 분원의 최적지입니다. 우선 제천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북, 강원, 경북 3도 접경지역으로 철도, 고속도로, 공항 등 전국 한두 시간 내 접근 가능한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입니다. 이러한 교통 편의성을 비롯하여 제천 지역의 경찰병원 분원 운영을 통해
단양, 영월, 평창, 영주 등 인근 지역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면 비수도권 경찰관의 치료와 국가 균형적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병원 분원의 목적에는 더할 나위 없이 부합할 것입니다. 또한 세명대학교 한방병원과 손을 잡고 양방과 한방의 연구 및 치료가 가능하며 세명대와 대원대의 간호학과와 연계하여 의료인력 수급 가능성이 높고 경찰청 제천수련원이 있어 힐링과 치유를 함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제천이 바로 최적지인 이유입니다. 의료 취약 지역인 제천시에 경찰병원 분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100일 동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첫날의 각오로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제천시를 위한 소통과 섬김의 자세로 현안 해결과 공약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1200명의 공직자가 한 뜻으로 열심히 달리다 보면 제천시의 희망찬 앞날이 틀림없이 확보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천시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사를 많이 바쁘실 텐데요. 네. 일단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중앙매일 김용길입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그 후보 시절에 이곳 4층에서 네. 대사 역임을 하셨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 외국인 기업을 많이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지금 여기 그 자료에도 보면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겠다 인프라 형성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나라라든지 있다고 하면 좀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수소 발전 플라스마 방식의 그 수소 발전소 그 투자 유치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접촉을 계속하여 하고 있고요. 곧 이제 그 민간 투자입니다. 그 민간 투자 유치단이 미국으로 현지로 이제 곧 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비아 등 중동 지역에서 중동 지역과 또 그 협력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그런 거 담당할 수 있는 전담팀까지 구성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그 데스크를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련 제도 이런 것도 이제 협의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스크가 우리의 그 투자 수출 우리가 지원할 수출 지원 수요 이런 것도 파악해 가면서 그리고 그 관련 기업들을 네트워킹하고 하면서 전국적으로는 제천 무역진흥공사 요 설립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공약 준비하시고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MBC 허재희 기자고요. 네. 그 제천형 무역투자진흥공사 관련해서 현재 그 코트라에서 각 지방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의 일환인 건지 아니면 뭐 별도 새로운 형태의 공사를 설립을 하시겠다라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 수출 진흥 데스크를 우리가 일단 설립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그 추진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수출 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너무 인력이나 예산을 낭비적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쪽에도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형태가 어떤 형태가? 그래서 그것도 최종적인 목표는 그 우리 독립적인 그 투자 유치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 데스크가 전문적으로 모색해가는 과정에서 그 형태가 약간은 변형될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병원 분원 관련해서 질문을 네네네. 드리는데요. 이제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충남 지역 그 주요 공약으로 명시했던 사업이었잖아요. 대천이 이렇게 또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이렇게 좀 전략이라든지 뭐 그런 게 지금 기자회견에 나와 있는 거에도 있는지 물어주시면. 저희가 뭐 그 구체적으로 확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우리 그 투자유치 TF나 이런 위원회에서는 그런 그 사전에 어떤 진행된 것들 그거와는 좀 별개로 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것이라는 그런 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기자회견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거기에 19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강원도가 9개, 남해안 지역이 6개, 그리고 대도시가 이제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엄격히 얘기해서 강원도라거나 남해안 지역은 우리보다 그 지리적인 관점에서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충남에 그렇게 따지면 아산하고 우리 제천이 국도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데 왜 아산으로 추진되는 것이 최근에 와서 공모 방식으로다가 바뀌었는지 거기에 저희는 그 어떤 좀 여러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최적의 후보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그 경찰청의 의지가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가 섞인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검토 중인 그 후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검토적인 후보지 있잖아요. 예. 저희는 지금 지금 몇 군데를 해왔습니다만 저쪽 명도리에 저희가 했던 제1안으로 제출했던 그 후보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후보지가 그 경찰청에서 제시했던 20km 이내 30만 명 거주 그 조건에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20km 이내 30만 명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 중형 도시 이상에게 유리한 그런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는 좀 불리한 이런 조건하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그 대개가 이제 응급치료를 보면은 이 30분 내에 그 앰뷸런스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충주라든가 영주 그리고 영월 단양 또 우리 제천 이렇게 해서 30만을 훨씬 넘는 그러한 그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설득을 해나가고 있고 저희 객관적인 조건은 절대 타 지역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지금 저희가 추가적인 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 청풍 호수 그 계산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제공을 하려는 그런 제2안
방안까지 해서 두 가지 방안을 경찰청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달 내로 1차 후보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뭐 현지 실사를 한다거나 뭐 네. 그런 일정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그래서- 일정도 통보를 받으셨나요? 예, 예. 그래서 그걸 거쳐가지고 10월 말까지 3개 그 유력 부지를 1차적으로 선정을 하고 또 11월 달에 더 깊이 그 실사도 하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제천시는 지난번에 그 비행자 같은 경우도 서명운동을 통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을 했잖아요. 시민유품으로 돌아왔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경찰병원 분원은 지금 현재 목표가 우리가 그 제천시가 지금 8만 명 이제 목표를 이제 네. 세분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30km, 20km 이내에 30만 명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좀 네,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인접 지자체와 네.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이제 그거는 시작을 하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환자는 민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사전에 뭐 인접 지자체의 협의가 뭐 지금 당장은 뭐 전국적으로 뭐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당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우리 도정측하고는 그 지사님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 부지사님하고도 얼마 전에 그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만 긴밀하게 지금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그 용두천 복원을 공약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지금 보니까 용두천변 개발 예. 그 개발 전제 조건으로 지역 상권과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하겠다. 뭐 이런 네. 말씀이 바뀌었는데요. 이걸 지금 입장도 복원을 하겠다는 취지신 건지.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 기술적으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접근하는 과정에서 우리 영두천 그 복개를 걷어내고 복원을 했을 때 특히 폭우가 내렸을 때 이 배수량 그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 때부터도 거기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그리고 또 우리 시청에서 이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 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공약자문위원회 거기에서도 또 강력한 하기보다는 오히려 근데 그것도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상당 기간 동안 또 주변 상권에 영향을 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그 돈에 아주 예를 들어 그건 한 2천억 드는데 요거는 뭐 한 30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용두천 시장과 인접된 그쪽 가로를 지금은 뭐 워낙 개발이 안 되고 그래서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만 거기를 이 아름다운 가로로 또 뭐 어떻게 보면 물도 좀 흐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매력적인 가로수길로 만들면은 주변 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공약자문위원회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공약을 변경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무역진흥공사 얘기인데요. 그 무역진흥공사 설치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토 의견이나 그거 좀 거친 건가요? 설립이 가능하다는. 그거는 나중에 투용자 심사 같은 건 하지만 법적으로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로는 전혀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행정안전부하고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공약과는 좀 다른 질문인데요. 네. 그 시멘트 기금하고 시멘트세 논란이 뭐 시장님 취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네. 최근에 그 제천 시멘트 기금위를 구성하는데 하고자 하는데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추천을 한 명씩 해야 되는데 두 분 다 안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그 기금위원을 추천을 안 하시는 이유하고 그 시멘트세와 시멘트 기금을 두 개를 생각하신다면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시는지 그런 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이 지금 이제 구성이 다 됐고요. 그 제가 지난주에 그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시멘트 세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의장님도 추천을 다 예, 마무리했나요? 저 의장님은 저는 하셨을 것으로 지금 저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시멘트세라고 그러면 네네네. 이 지방세 개정을 통한 그렇죠. 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예 그렇죠. 지금 엄태웅 의원이 하는 게 기금이 아니고 예, 그건 이제 기금이고. 글쎄요. 근데 역시 이제 그 부분도 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견 이런 것을 좀 같이 맞춰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여쭙기에 그런 의견이 있다고 드리는 겁니다. 더 없으시면 시장 네. 지방 행정을 모르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들리는데 좀 많이 좀 배우시는 분들. 글쎄 지방행정 예, 그렇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모른다고 뭐 제가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만 예, 글쎄 저는 뭐 업무를 하다 보면은 지방 행정을 제가 행정학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방 행정 과목이 있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염려하지 않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 지방 행정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제가 어떤 지식이라고 할까 이런 게 이제 부족하다기보다는 그 어떤 그 지방의 그 각종 그 사실들 그 상황들에 대한 어떤 그 정보가 좀 부족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안에 우리 그 읍면동 이런데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가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지역에 가 보면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표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제가 돌아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들과 같이 하고 그러면서 지난 3개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심지어는 제가 싸들고 좀 생각이 필요한 거는 집에 싸들고 가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한 가지만 더. 네. 그 청소년 수련관 내에 네. 리조트 개발을 하기로 이제 이렇게 네.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업체에서 한 달 정도 그 뒤로 미뤄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직도 보류 상태인지 아니면 완전 백지화인지 아니면 어떤 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 거기에 좀. 그거는 무조건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제천시에 제가 관광객 유치 업무를 다루다 보면은 이 제천시 관광객 유치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그 관광객을 수용할 만한 적절한 그 숙소 이런 게 이제 부족하다는 걸 저는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을 리조트로다가 만드는 거는 꼭 그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만약에 그 기간 내에 그 개발에 대한 모든 것을 그 수용을 못했을 시에는 네.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라도 유치를 그럼요. 하겠다 아유, 이것이죠? 확실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